여러분, 나홀로 사장님들이 많아진다. 이 말은 알바 쓸 돈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알바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네.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여러분 사상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433만 6천 명이나 돼요. 433만 6천 명이요. 와, 참 난리도 아니죠.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여러분 보세요. 2018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404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7월에는요 415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2020년 7월에는요 420만을 넘어서더니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7월은 429만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433만 6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늘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이렇게 되면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 다시 말해서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줄어듭니다.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135만 4천 명이에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135만이면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 15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135만 4천 명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뭐 말도 못하게 떨어졌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아래로 아예 내려갔습니다. 99만 6천 명이에요. 99만 6천 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는요 가족들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가족이 무급 가족 종사자지만 그 가게를 운영해서 그래도 돈이 좀 벌려야지 어떻게 하든 가족의 생활비도 쓰고 가족의 교육비도 쓰고 할 텐데 이게 아예 벌리지를 않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나오지 마라. 저는 이것이요 우리 실물 경제에 저는 굉장히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하기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영업하기가. 뭐 사실 자영업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지요. 최저임금 올라서 문제, 식재료값 올라서 원재료값 올라서 문제, 도매 가격도 올랐잖아요. 올라서 문제. 이게 뭐 비용이 천정부지 아닙니까? 게다가 건강보험료에 국민연금에 4대 보험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감당하기. 아니 저는 그냥 유튜브하고 쇼핑몰 한다고 한 달에 말입니다. 건강보험료만 거의 75만 원씩 내는데 이거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버나요? 그만큼 못 벌어요. 그만큼 못 벌어요. 그런데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년엔 좀 광고 수익이 좋았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죠. 요즘은요. 진짜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체 취업자 2022년입니다. 2841만 명이에요. 전체 취업자. 그중에 비임금 근로자 이게 이제 자영업자거든요. 비임금 근로자가 668만 6천 명입니다. 668만.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중에서 나홀로 사장님이 얼마다고요? 433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76.2%가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죠?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비중 한번 보세요. 비중. 2012년에
28.6%.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 28.6%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26.1%, 2018년 25.5%입니다. 25.5%. 그러던 것이 2022년 현재는 보면요. 지금 심각하죠. 23.5%.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줄줄이. 이게 줄줄이 폐업했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줄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자영업자 줄폐업하고 있다, 줄폐업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줄폐업을 하고 있었어요. 2018년 25.5%에서 2019년 더 떨어졌겠죠. 2020년 25.5% 그리고 2022년에 23.5%면 계속 떨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저는 단적으로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BSI만 경기 실사지수를 말합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금 분홍색을 보세요. 78.9예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73.9. 기준선이 100인데 78.9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0월 달에 실제로 해보니까 체감 BSI가 62.5예요. 62.7이에요. 62.7. 물론 2022년 2월에 37.5보다는 높아요. 높지만 꺾였다는 게 문제죠. 꺾였다는 게. 뭔가 장사가 좀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장사가 다시 안 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발작이 끝나가는 겁니다. 무슨 발작이 끝나가느냐. 거리두기 해제가 되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났습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밥도 좋은 거 먹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경기가 나빠지는 거네. 내가 돈벌이가 이만큼 약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의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8월 25일 날 처음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체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소비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만큼 줄이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소비의 충격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거든요.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전망이 91.3이었습니다. 물론 100이기 때문에 낮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78.9까지 떨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소비까지도 지금 침체가 되는 것 아닌가, 붕괴가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은요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버텨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할 수 있는 게 가격 인상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 인상하시라고. 안 하고 버티다가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더 힘들어지는 결과까지 초래되니 지금은 인상해도 주변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게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홀로 사장님들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까요? 이게 오래 못 버텨요. 생각보다는. 외롭거든요. 저도 국밥집을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외롭습니다. 진짜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뎌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접는다. 가게를 접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접는 순간 이제 손실을 확정짓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빚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갚을 길이 없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접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저거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격은 올려야지 살 수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신데 좀 말리고 싶어요. 시장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퇴직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경험도 없이 불나방처럼 창업한다는 것, 예. 저는 섣불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